도쿄 여행 관련해서 종종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여름 더위에 관한 거였어요. 여름 되니까 요즘도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도쿄 여름에 많이 덥나요? 가도 되나요? 여름에 도쿄 가는데 많이 덥나요? 어떻게 하죠? 두 질문의 공통적인 답변, 네, 덥습니다. 아주 더워요. 도쿄뿐 아니라 일본 대부분 지방은 기온도 우리보다 높고 습하기까지 해서 체감 더위가 훨씬 심해요. 저는 웬만하면 한여름에는 일본 본토에 가지 않고요. 일본에서 여름 여행지를 찾는다면 조금 덜 더운 홋카이도나 아예 바다 도시 오키나와에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도쿄고 휴가 내기는 여름이 가장 좋다면 어떻게 해요? 여름이라도 도쿄에 가야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덜 덥게 그리고 보다 알차게 여행하는 법을 함께 궁리해 봅시다. 저는 도쿄 여행 가이드북 This is 도쿄를 썼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하는 법 어느 도시나 비슷하겠죠. 먼저 더운 낮에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줄이고 에어컨 빵빵한 실내 위주로 움직이고요. 바깥 활동은 이른 아침 혹은 해지고 나서 하는 쪽으로 큰 틀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왕 여름에 가는 거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축제를 즐겨봐요. 그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무난한 건 쇼핑몰이죠. 쇼핑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고요. 특별히 뭘 사지 않아도 도쿄는 트렌디한 도시니까 도쿄라는 도시의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는데 쇼핑몰 만한 곳이 없죠. 실내 전망대도 좋아요. 낮에 가면 야경을 볼 수 없는 건 아쉽지만 밝을 때 청량한 도시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도쿄는 맑은 날 하늘이 진짜 파랗거든요. 시야 좋은 날은 후지산도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전망대는 높은 건물에 주로 있고 높은 건물에는 쇼핑몰도 당연히 들어서기 때문에 1번, 2번 그리고 3번까지는 겹치는 곳이 많을 거예요. 취향에 따라 미술관. 도쿄에는 수준 높은 미술관도 많고 미술관의 유형도 다양하고요. 특히 디지털 아트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보는 전통적인 미술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체험이 가능해요. 그 외 실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시설들도 적극 이용합시다. 지브리 팬은 지브리 미술관, 해리포터 팬은 해리포터 스튜디오, 팬들은 2-3시간은 순삭되는 공간들이 많고요. 큰 서점이나 특별한 건축물들을 탐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지역별로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일단 도쿄에는 쇼핑몰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돼서 밖으로 나갈 일 없는 곳들을 위주로 볼게요. 시부야. 코로나 사이 시부야에는 시부야역을 중심으로 대형 상업 건물이 들어섰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전망대 시부야 스카이가 있는 스크램블 스퀘어예요. 유행의 최전선 시부야에 가장 최근에 들어선 가장 대표적인 상업시설인 만큼 도쿄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기에 좋고요. 식당가에 맛집들도 많아서 쇼핑, 식사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요. 맛집은 웨이팅이 너무 긴 곳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웨이팅을 하려면 그것도 더운데 쇼핑몰 안에서 대기하면 그나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망대 시부야 스카이가 여기에 있는데 시부야 스카이는 메인이 야외고요. 야외의 탁 트인 개방감이 장점인 곳이라 낮에 올라가면 덥습니다. 가급적 해지기 전에 들어가서 일몰 보고 야경 보는 게 좋아요. 시부야에는 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쇼핑몰이 많고요. 쇼핑몰끼리도 데크 형태의 연결 통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부야역 주변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쇼핑몰들을 이동할 때는 2층 데크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스크램블 스퀘어와 히카리에는 지도에서 보면 가까워도 지상에서는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스크램블 스퀘어 쪽에서 마크시티 쪽으로 땅에서 찾아가려면 99% 확률로 방향 헷갈립니다. 구글 지도도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아요. 역 주변의 대표 건물들은 모두 2층 데크로 다니는 게 편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미야시타 파크는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돼 있지는 않지만 지하철 7번 출구로 나가면 아주 가까운 편이에요. 그럼 히카리에로 가볼게요. 스크램블 스퀘어가 생기기 전에는 시부야에서 제일 높았던 건물로 정식 전망대는 아니지만 11층에 나름 뷰포인트가 있고요. D&D에서 운영하는 트래블 스토어가 8층에 있어요. 그 외 쇼핑몰에는 패션과 잡화숍들이 많아요. 미야시타 파크는 옛 미야시타 공원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쇼핑몰이에요. 건물이 히카리에나 스크램블 스퀘어처럼 높지는 않지만 길고요. 긴 옥상을 공원화 있어요. 1층 외부에는 시부야 요코초라고 골목 분위기를 적절히 상업시설에 녹여냈는데 서비스에 대한 평이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좀 멀리 시부야 게이오역 쪽에 마크시티와 후쿠라스는 마크시티는 생긴 지 오래됐고 후쿠라스는 타겟층이 중장년층 이상이라 결은 살짝 달라요. 스크램블 교차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스타벅스와 츠타야가 올봄에 리뉴얼을 마치고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저도 아직 리뉴얼된 매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 점도 시부야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본격적으로 시부야로 나가면 볼거리가 더 많지만 오늘의 주제는 더위 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 근처만 살펴보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게요. 시부야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면 제 다른 영상이나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록본기 쪽으로 가볼게요. 록본기 역으로 가기 전에 작년 하반기 도쿄의 가장 큰 이슈였던 아자부다이 힐즈로 먼저 가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여기예요. 이곳의 첫 번째 용도는 아주 고급 주거단지예요. 거기에 국제학교도 있고 글로벌 기업도 있고 일종의 그사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만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넓은 부지의 정원을 일반에 공개하고 상업시설도 들여놔서 쇼핑몰 편의시설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지하철 히비야선 가미야초역에서 바로 연결되고 들어가면 맛집들, 마켓, 각종 팝업숍들이 연결돼요. 33층은 로비를 전망대처럼 일반에 무료로 공개했어요. 도쿄타워를 아주 가까운 눈높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디지털 아트 전시관 팀랩 보더리스가 아자부다이 힐즈에 있어요. 다양한 디지털 장치로 현실과 예술을 경계 없이 막 넘나드는 미술관이에요. 팀랩의 전시관이 도쿄 도요스, 오사카, 후쿠오카 등 곳곳에 있는데 아무래도 메인은 여기 아자부다이 힐즈고요. 인기가 많아서 가려면 예약을 미리 하는 게 좋은데요. 예약할 수 있는 공홈 사이트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넣어둘 텐데 예약하면 환불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가미야초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록본기예요. 록본기에서 소개할 곳은 록본기 힐즈. 아자부다이 힐즈랑 비슷하죠? 네, 같은 회사 모리빌딩에서 개발한 거예요. 고급 주거단지에 상업시설, 미술관, 전망대, 호텔, 정원 등등을 다 집어넣은 도시개발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고요. 방송국 TV 아사히 본사도 록본기에 있어요. 쇼핑몰 메트로웨이시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고요.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모리미술관, 전망대 도쿄시티뷰가 록본기 힐즈 안에 있어서 동선 많이 쓰지 않고 둘러볼 수 있어요. 도쿄시티뷰는 메인층이 실내라 낮에도 덥지 않을 거예요. 록본기에는 록본기 힐즈 이외에도 미술관이 많은 지역인데요. 또 다른 미술관이 있는 미드타운은 지하철역에서는 좀 걸어야 해요. 투원투원 디자인 사이트 산토리 미술관이 있고요. 국립신미술관까지 같이 록본기 주변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보는데 국립신미술관은 노기자카역에서 더 가까워요. 투원투원 디자인 사이트와 국립신미술관은 건물 자체에도 힘을 줘서 건축물도 볼거리 중 하나예요. 투원투원 디자인 사이트는 안도 타다오가 설계했고요. 노출 콘크리트 외관도 그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주요 전시관이 지하거든요. 그런데 창을 통해 자연 채광을 충분히 활용한 특징이 잘 드러나요. 국립신미술관은 물결 모양의 유리 파사드로 역시 외부의 빛이 실내로 충분히 들어오고요. 창의력 없는 표현이지만 그 모습이 마치 큰 보석 같아요. 그리고 미술관이 또 많은 지역이 우에노예요. 도쿄 국립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등 아주 전통적이고 교과서적인 대표 미술관 지역이고요. 그런데 여기 미술관 박물관은 공원 안에 있고 미술관 안에서는 시원하지만 역에서부터 공원을 통과해 많이 걸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오야마에는 동양미술관인 네즈미술관이 있는데요. 미술관만큼이나 정원이랑 카페를 좋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스카이트리도 볼게요. 도쿄에 있는 전망대 중에는 가장 높은 타워고 2012년에 등장했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쇼핑몰 소라마치가 있어서 전망대 보고 쇼핑하고 둘 다 잡을 수 있는데요. 쇼핑하기에 소라마치도 좋은 게 시부야나 다른 시내 주요 쇼핑몰도 물론 관광객이 많이 가고 관광객을 어느 정도 고객으로 타겟팅하기도 했겠지만 스카이트리와 소라마치는 훨씬 더 관광객 친화적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너무 유행에 민감하거나 치우치지 않는 느낌이라 관광객인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무난하게 쇼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카이트리와 가장 가까운 관광지는 스미다강, 그리고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 센소지가 있는 아사쿠사예요.
아사쿠사는 낮에 가면 많이 덥겠죠. 아사쿠사로 향하는 거리 나카미세 도리 상점이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 집이 있겠지만 아사쿠사에 호피도리라고 주점 많은 골목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관광지지만 서민 분위기 느끼면서 저녁에 술도 한잔 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 동선 아끼고 싶다면 들러보세요. 도쿄역도 마루노우치의 주요 건물들이 역 지하에서 바로 연결돼 있어요. 마루노우치 빌딩, 신마루노우치 빌딩, 키테가 대표적이에요. 전부 다 도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루노우치 빌딩은 쯔타야 서점, 신마루노우치 빌딩은 7층 테라스, 키테는 6층 테라스에서 도쿄역이 예쁘게 보여요. 키테는 옛 우체국 건물을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곳인데 전국을 연결하며 우편물을 배달했던 전신 우체국의 특성을 살려서 일본 전국의 고전적인 가게들을 소개한 것도 특징이에요. 그 외 도쿄 곳곳에 쇼핑몰과 백화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실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살펴볼게요. 지브리 덕후, 해리포터 덕후라면 당연히 찾는 곳, 키치조지의 지브리 미술관, 작년에 오픈한 토시마엔의 해리포터 스튜디오. 두 곳 다 도심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낮 동안에는 이런 곳들을 둘러보셔도 좋아요. 저는 지브리도 해리포터도 덕후 수준으로 팬은 아닌데요. 두 곳 다 둘러보면서 문득문득 가슴 뭉클해졌어요. 해당 작품을 한 편이라도 봤다거나 좋아했다면 2-3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가고요. 특히 최근에 대규모로 오픈한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반나절은 잡아야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지브리 미술관은 키치조지 이노카시라 공원 안에 있어서 역에서 1km 이상 걸어야 하는데요. 미카타 역에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거든요. 걷기 힘들다면 버스를 이용하세요. 요금은 편도 210엔, 왕복 320엔이에요.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토시마엔이라는 구 놀이공원 부지에 있고요. 근처에 토시마엔 니와노 유라는 수영복 입고 입장하는 온천이 있거든요. 온천 좋아하거나 물놀이 좋아하면 함께 들러보세요. 서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칸야마 쯔타야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쯔타야 서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한 적이 많아요. 이렇게 링크 걸어둘게요. 오다이바에도 쇼핑몰이 많고요.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 도쿄 조이폴리스 등 아이들과 함께 낮 동안 실내에서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좀 선선해지면 건담이랑 바다 보러 밖으로 나가시고요. 저녁에 오다이바 쪽에서 보이는 도쿄의 야경도 예뻐요. 그리고 오다이바 갈 때 유리카모메라는 모노레일을 주로 타는데 수산시장 도요스 시장이 유리카모메로 이동 가능해서 함께 묶어서 가도 좋아요. 토요스 시장은 새벽 시장이라 아주 유명한 맛집은 대부분 새벽부터 줄 서서 오전 중에 마감되고요. 그 외 식당들도 대부분 점심시간 지나면 문을 닫으니까 오전 늦어도 점심시간에는 들러야 해요. 이렇게 실내에서 보낼 수 있는 시설들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일본에서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축제, 그 중에서도 밤에 보는 불꽃놀이, 하나비 다이카이 일정 살펴봅니다. 소개하는 하나비 다이카이의 공식 홈이나 위치 구글 정보는 모두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행사 예정 시간보다 일찍 가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가장 유명한 건 스미다강 불꽃축제고요. 올해는 7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합니다. 장소는 스미다강 아사쿠사에서 가까워요. 불꽃 2만 발로 도쿄에서는 가장 큰 규모예요. 오모테산도 근처 메이지 신궁 가이엔에서도 8월 10일에 합니다. 하라주쿠에 있는 메이지 신궁이랑 다른 곳이에요. 불꽃은 약 10,000발로 적지 않은 편인데 도심이라 접근성 좋으니까 이때 간다면 놓치지 마세요. 규모는 큰 편이지만 도쿄 중심부에서는 조금 먼 곳, 북서쪽 아라카와 강변에서도 8월 3일에 불꽃축제가 있고요. 도쿄와 치바현 사이 에도가와 강변에서도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8월 24일이고요. 지하철 도웨이 신주쿠선 시노자키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름 도쿄 덥지만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곳 위주로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